안녕하십니까. 아이작 성형외과 의원 박선영 원장입니다. 저는 성남시 의사회 의무보험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나 고양이에게 다친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펫가족화 및 1인 가구, 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반려동물에게 다치는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려동물로 개와 고양이를 들 수 있는데, 주로 개한테서는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고양이한테서는 발톱에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처의 감염은 1g의 조직당 세균 10만 마리 이상일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동물의 구강과 발톱 등에는 세균이 많기 때문에 다치게 되면 세균의 증식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동물의 침이라든가 털, 모래, 흙같이 지저분한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1g의 조직당 세균이 100마리 이상일 경우에도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세척과 이물질 제거가 필수입니다. 특히 물리는 사고일 경우에는 긁히는 사고에 비해서 세균의 증식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병의원이라고 하더라도 1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처치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친 즉시 집에서 생리식염수나 과산화수소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상처를 세척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떨어진 피부나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해서 피부 이식 등의 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젖은 꺼즈라든가 수건으로 감싸서 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시간 이내 병원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응급실 및 최초 진료 의사가 이걸 볼 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의사분들이 계시다면 성형외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거나 항생제 약을 처방해서 보내지 말고 최대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를 즉시 봉합할 수도 있고 지연 봉합할 수도 있게 되는데, 지연 봉합을 하는 경우는 이미 상처에 세균의 감염이 이루어질 만큼 충분히 세균이 증식됐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봉합을 하고 나서는 그 자리에 세균 증식을 오히려 증식시킬 수 있는 악화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면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독을 해서 깨끗해진 다음에 봉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특히 안면부라든가 중요한 부위에 다쳤을 때 지연 봉합을 하게 되면 추후에 남는 상처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상처는 다치는 즉시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퍼즐처럼 딱 들어맞지 않게 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속화됩니다. 현재 보이는 퍼즐의 모습도 약간씩 떠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봉합을 하더라도 흉터는 더 남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즉시 봉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물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생각하기에는 개나 고양이에 물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이는 개인의 위생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에 비해서 항생제 내성균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나 고양이에게 물린 상처보다 예후가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작 성형외과 박선영 원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